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기축통화는 국가 간 거래에 쓰이는 기준이 되는 그런 통화라고 배우죠.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는 이유로 미국이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정적인 나라라서 미국 돈이 기축통화로 주로 쓰인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우리는 딱히 더 이상 의문 없이 미국 돈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달러 기축통화 제도에 대한 문제나 불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경제에 쇼크가 왔을 때 금리 내리고 돈을 풀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떤 나라는 완전히 회복을 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금리를 유지시키는 정도는 해야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요. 개별 국가들 내부 경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 올리고 내리고 돈을 풀고 조이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만의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달러가 또 한편으로는 세계 공용화폐로 쓰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들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못 펼치고 미국 통화정책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든 회복이든 미국하고 비슷한 흐름이라면 미국 통화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덜하겠지만 지금처럼 미국은 경기가 과열이고 딴 나라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맞춰가야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올릴 때 같이 안 올리면 자금들이 국내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미국 수준에 맞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터키나 중국처럼 미국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 역시도 우리 경제가 아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 얼마나 클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 제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미국을 패권국가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군사력만 세다고 패권국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뢰도 있고 외교라든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력도 크다 보니까 미국을 패권국가라고 인정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미국 달러가 가진 그 통화 지배력이 지금의 미국을 패권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라도 개방된 국제무역시장에 뛰어든 순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영향권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달러라는 게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자국통화인 동시에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의 통화정책을 그 나라 중앙은행이 자국 상황 고려해서 펼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쓰는 세계 공용화폐라면 한 나라 사정이 아니라 세계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게 그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요. 과거 이런 기축통화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달러 기축통화가 가진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본질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생기는 문제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달러는 미국의 자국통화도 맞는데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 세계의 공용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국가들이 대외 무역을 할 때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꾸준히 달러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달러를 공급해줘야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원활하게 쓰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외 무역에서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적자를 봐야 미국 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빠져서 대외 달러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늘려서 무역 흑자가 커지게 되면 대외 달러가 미국 내로 들어가게 되니까 유동성 공급은 끊기게 되고 국제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면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가 되겠네요. 그럼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봐야만 시중에 달러를 계속 공급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야 기축통화 역할도 계속 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계속 적자를 봐야지만이 전 세계 달러 유동성 공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실 이게 달러가 자국 통화이면서도 기축 통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그런 이중 역할을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미국이 무역 흑자를 해도 문제고 무역 적자를 내도 문제인 일명 트리핀 딜레마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 기축 통화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캔들 피그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달러가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용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경제만 보고 돈을 더 풀지 말지 같은 그런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보고 주요국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국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달러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인 거죠. 이 말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발행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고 오로지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야 되는 그런 의무만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래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여기에 불만 가진 나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런 행동을 간섭할 국제기구마저도 없다는 사실이죠. 달러 기축통화가 가진 세 번째 문제는 달러가 미국에게만 유리하게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생기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예외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완전히 예외라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의 경제위기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의 경제위기가 오면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때도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세계적인 위기로 번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게 미국의 자국 통화로 쓰이는 달러가 기축 통화로 이중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미국 자국 내에 사용되는 달러가 동시에 세계가 같이 쓰는 기축통화로도 같이 쓰이는 게 진짜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 같은데요. 근데 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겁니까? 네. 미국이 지금의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게 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요. 1944년에 브레턴우즈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확고한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회의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쓰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날 게 뻔하기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 공용 화폐를 만들어 쓰자는 그런 제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케인즈였죠. 케인즈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각 국가 간의 환율 문제, 무역 분쟁 등으로 2차 대전과 같은 세계적인 군사 갈등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서 애초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코라는 이름의 세계화폐를 제안하게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안된 방코 화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는 아니고요. 국가 간의 무역 결제를 할 때 세계 중앙은행들끼리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무역용 세계 공용 화폐로 제안된 건데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이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고 또 전 세계 금의 60%가량을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방코라는 세계 공용 화폐를 쓰게 되면 달러가 기축 통화의 자리에서 밀릴 게 뻔하니까 이걸 우려해서 자기들이 그냥 달러를 금이랑 묶는 금태환제를 할 거니까 달러를 기축 통화로 쓰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지금의 기축통화 지위에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금이 줄다 보니까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태환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이때부터 달러 가치가 금하고 묶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세계 각 나라의 통화 가치하고 비교돼서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인 변동환율제로 계속 유지되게 된 거죠. 지금의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기축 통화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제 패권을 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패권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탄압해 오면서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해 온 게 사실인데요. 싫고 좋고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힘의 논리로 받아들일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달러 기축 통화가 아니라 다른 화폐 시스템이 등장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 시스템은 누가 됐든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로 시스템화돼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언제나 힘의 논리였고 그 힘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시스템화되었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기축통화 질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일 뿐이죠. 어찌 보면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내용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다룬 건 아니고요. 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라도 쓰이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